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야시장 6월 16일입니다. 밤 10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요요요오오오오. 아니 사람이 더 많네. 예, 저희 앞에 한 30명 있어요. 네. 예, 대충 그러면 다들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예, 천천히들 여러분들 좀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박현진님, 이여자님, 땅콩이님, 그냥님, 강바람님, 돌아버리겠네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우리 이사장님 내일 모시는 날인데. 아, 제가 지금 사실 휴가 중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나와주셔서 너무 예, 감사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내일 못 나오는 죄송함도 있고 그래서 뭐 오늘 또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긴급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늘 감사한 거 아시죠? 아 당연하죠. 저요? 아니, 늘 감사하다고 나오셔가지고. 깜짝이야. 김민희 선생님한테. 휴가 뭐 어디 계획 따로 있어요? 예, 지난 한 주 또 쉬었는데 지난 한 주는 이제 강원 영동 지방에 있었고 이번 한 주간은 뭐 일이 많아요. 아니 너무 바쁘게 활동을 많이 해서. 아니 오늘 또 병원 가야 되고 병원 가는 날이 제일 싫거든요. 아.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일도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병원 얘기를 하시니까 병원에 요즘에 그 예약을 한번 하려고 해도 여전히 좀 밀리지 않나요? 대형 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형 병원이죠. 저기 또 제가 이물감이 가라앉지 않았고 오늘 또 낮에 병원 갔다 왔고 그거 정말 약이 이만큼 그냥 오늘 받아온 약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한 번에 가서 많이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감이 6월 3일 대선 이후로 많이 가라앉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오늘 이물감. 그래서 난 수술을 하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사 놓을 일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야, 그래서 참 이거는 진짜. 그래서 내가 이 식도 이거는 거의 없다. 바꿨으면 좋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식도를 거의 없다랑 바꿔요? 왜 갑자기? 거의 없다는 멀쩡할 것 같으니까. 걔 거의 없다가 평소에 자기 목은 타고났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글쎄요. 막 소리 지르고 방송 많이 해도 특별히 뭐 성대에 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 거의 없다는 나하고 얼굴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사실입니까? 갑자기 그건 좀 아무리 거의 없다가 급해도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걔가 나보다 못생겼잖아요. 이 시간에 보고 있진 않은데 제가 내일 오전에 아니 근데 왕왕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방송을 하면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괜히 신경을 서로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방송 가면 이 구독자분들이 그 방송 가서 알려주세요. 맞아요. 내일 아침에 또 시끄럽겠네 오전에. 우리 양 변호사는 기억하시죠? 옛날에 내가 말을 잘 끊지 않고 하다가 처음에 어떤 인간이 같은 민주시민끼리인데 이 여성분에게서 그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거야. 안 갚아. 그래가지고 이런 인간이 다 있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다가 내가 이거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의 없다를 얘기하겠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잘 구분짓지 않고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인간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특유의 거의 없다 디스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 대한뉴스로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의 없다 B2가 있다는 거의 없다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랑 거의 없다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쫓아갔어요. 난입을 해서 스튜디오에서 나와! 그런 일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난 너무 그때 행복했습니다. 두 분 다 과거가 있으시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연말 특집이든 언제든 저희 야시장 식구분들도 거의 없다와 김용민의 만남을 또 이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요. 또 김용민 TV에서도 나중에 거의 없다를 만날 수 있는. 거의 없다가 섭외도 안 나와. 섭외가 거의 없나 보다. 거의 너무 정말 내가 무릎을 꿇고 해도 안 나와요? 했는데 안 나와. 굉장히 비싼 분이구나. 싸가지가 없더라고. 싸가지가 없지는 않고요. 싸가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우리 또 대한 식구여가지고 잘 커버해 주셨고. 자, 거의 없다가 대한뉴스의 부사장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대표입니다. 게다가 대표. 대표입니다. 저희가 만들면서 다 싫어가지고 그냥 너 해라. 진짜요? 등기 대표입니다. 등기 이사입니다. 우리 그 회장은
양지열 변호사님. 아니 저는 그냥 뭐 시다. 예. 그리고 이제 사장은 민동기고 대표가 거의 없다고. 예.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동 경우가 없다. 경우가 없다. 이런 경우가 없는. 예. 거의 없는. 예. 싸가지가 거의 없다. 섭외가 거의 없다. 경우가 거의 없다. 네. 예, 그리고 거의 없다가 수요일에 나와서 할 멘트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김용민이 누군데요라고 이미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요 너무 좋아해요. 네. 여기까지. 왜냐면 근데 좋아해요. 저 솔직히 저도 어제 장원님이 본인 방송에서 제 이름 여러 번 언급해줬는데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창석이가 언급해주고 저기 누구야 곽수산 씨가 언급해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방송에서 내가 나오지 않았는데 재언급을 하면 그게 재밌게 막 조롱을 해줘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저희 이제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출국했는데요. 사진이 화제입니다. 사진이 화제고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옆에 바로 옆에 왼쪽에 강훈식 비서실장. 야 저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근데 본다. 진짜 환하게 웃지 않습니까? 야 저런 미소가. 아니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 있어요. 너무 환하게들 다들 웃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웃어요 지금 보니까. 뒤에도 대부분 웃는데 특별히 강훈식, 우상호 이 두 분은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아서. 잠시 후 몇 분 후면 휴식이다. 이게요. 저희도 이제 뭐 방송하다 보니까 사진 찍을 일이 있잖아요. 그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사진에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내서 웃는 거라. 그죠. 진짜 진심이 담긴 웃음이랑 다르거든요. 찐이죠, 찐. 야 저거 진짜. 강원님 고생이 너무 많으신가 보다 실장님. 자 이게 처음으로 나가는 어찌 보면 이것도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해외 출장, 즉 이제 외교 일정을 첫 스타트를 끊는 역사의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언론도 윤석열 부부가 나갈 때. 그때 화면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막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걸음걸이도 뒤뚱뒤뚱하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막 불안불안하고 이랬는데 좀 비교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 속상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외교 무대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처음 나갔을 때 그때도 나토였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발 국민들의 바람이 밖에 나가서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랬는데 밖에 나가니까 더 했죠. 거기서도 거기에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모습도 나오고 밀어주고 그리고 또 엉뚱하게 민간인 태웠다는 얘기 나오고 김건희는 해외 가는데 쇼핑몰에 또 호객군이 호객행위를 당해서 끌려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나. 대통령령 부인. 그 경호원들 다 있는데 그리고 문상 가서는 정장 문상 안 하고 오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대기되는 게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미국 갔었을 때는 하와이부터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들려서 업무와 관련 없어 보이는 호텔에 또 묵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 관광지라고 할지라도 되게 관공서가 가까운 곳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호텔이 이렇게 호화롭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묵었던 호텔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유명 관광 호텔에서 또 묵었었어요. 관광 호텔? 사실상의 좀 B급. 아니 좋은데. 이 사장님이 아시는 수준의 관광 호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 나가면 좋은데 좀 다녀보세요. 지하에 캬바레 있고. 그런 데를 목사님이 그런 데를 생각해. 근데 많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때 또 하와이 가서 찍은 정말 윤석열 정권 최고의 포토제닉이 있죠. 하와이. 김건희의 그런 사진이 있었나요? 그 사진 아시죠? 김건희 이거 짤로 많이 만들었어요. 못생긴 사진. 하와이에 갔었을 때 김건희 사진이 그런 게 가물가물한데 혹시나 저희가 얼굴 보면 바로 알 거예요. 그게 저기서 나왔구나 하는 게 있어요. 저 기억나요. 공항에 내렸을 때 뭐 이렇게 꽃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렇게 했던 거 그렇지, 맞아. 정확하게. 야, 표정이 이미테이션이 되시네. 요거. 맞아요. 요거였고 그 사진이 아마 연합뉴스 사진이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맞아요. 연합뉴스가 뺐어. 그죠. 그러니까 이미 캡처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죠. 이미 올라갔는데 그 사진이 아니라 좀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으로 바꿨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뭐 그래요. 뭐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게 제가 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대통령을 걱정해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1박 3일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과하게 걱정해도 돼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1박 3일은? 캐나다까지 13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리 전용기라고 할지라도 그 공간이 그렇게 편할 리가 없고 또 기자들도 있고 물론 분리돼 있지만 예. 중간에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지만 또 네. 다른 시간에는 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네. 기자들한테 가서 네. 현안과 관련된 얘기도 할 것이고 네. 또 이 일정이 이렇게 급하게 줄인 이유도 네. 장마철 다가오고 있으니까 밖에 오래 비올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캐나다를 1박 3일로 다녀온다? 아, 좀 너무하신 것 같아. 1박 3일. 1박 3일. 대단하십니다. 그 사진 준비가 됐나요? 네. 예, 한번 그것도 봐야 돼요? 봐야 네. 돼요. 아이고. 이게 아주 명작 아니겠습니까? 명작. 아. 나 문득 궁금해진 게, 저 사진기사 무사할까? 이거잖아요, 이거. 예. 저 잘 잡았네. 연합뉴스 기자는 예. 저는 정말 윤석열 시대에 자유 언론인이라고 저는. 자기도 저거 보고 보냈을 거 아니야. 예. 본사에다가 저거 보낸 건 틀림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각별한 저 때부터 내가 역할을 하겠다. 얘 연합뉴스 기자로서 예. 역할을 하겠다. 그분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 아유 참, 아유 덥네요. 그리고 1박 3일로 아무튼 홍혜인 기자. 이름까지 읽어주시고.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셔서. 예, 홍혜인 사진 기자. 예, 갑자기 뜬금없이 유튜브에 내 이름 돌아다닌다 하시는 우리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네. 이재명 정부잖아요. 네. 예, 사진 마음껏 찍으시고요. 네. 1박 3일 그 캐나다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또 어쨌든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강행군 오브 강행군인데 이제 이런 거는 글쎄 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조언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다라는 생각도 좀 일부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들고. 근데 이제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구상 의도를 보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상처가 매우 깊어요. 야, 국정을 돌보기는 그냥 놀자판으로 국정 운영했고, 그쵸. 민생은 내팽개쳤고, 나라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예. 사실상 포기를 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나 네. 희망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예.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겠다. 그거부터 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한번 개혁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회 발전에 대한 그런 비전을 국민들 앞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 직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비록 다른 사람이지만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더 사실 좀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지 싶었던 게 대통령 임명식도 원래 재헌절에 이제 이게 취임식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임명받는다고 해서 임명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임명식도 연기하는 쪽으로 또 검토한다고 하니까 참 이런 게 뭐랄까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행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다른 형태로라도 네. 그러니까 뭐 비용을 많이 들인다거나 사람들을 많이 운집한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조그만 뭐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고 또 국민들도 그동안 진짜 지칠 만큼 지치다가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모습들 여러 번 나왔고 네. 그 내용들로 잘 전달이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 각 국무회의의 장관들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장마 일찍 이미 시작됐지만 그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강통제에서 봤을 때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예. 정말로 본인의 행정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들을 했다는 게 다 전달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집권 초반이니까 국민들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지만
그 맞는 것만큼 약간 위로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들 국민들도 고생했으니까 그 위로하는 작은 잔치 네.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임명식 호텔 가서 막 밥 먹고 윤석열 씨하고 그래라는 게 절대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그리고 강훈식 실장님 좀 쉬시고 나서 네네. 오셔서도 또 무리를 하시면 먼저 누우세요, 강훈식 실장님. 나 못 해먹겠수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템포 조절을 해주기도 바랍니다, 진짜. 사실 경기도지사에 취임을 했었잖아요. 2018년 7월에 네.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 안 했습니다. 아, 경기도지사 때도 취임식을 안 했어요? 무슨 수해가 났었나 그랬을 아이고. 거예요. 그랬더니 수해가 났는데 무슨 취임식이냐 하면서 이번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폭염과 수해 처음에 대통령 시계를 만드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처음에 초심은 이런 건 뭐하러 만드냐. 네.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 됐지 시계를 왜 만드냐. 아마 이게 그분의 본의였을 겁니다. 아,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동일하네요. 그 양반은 취지는. 뭐 이렇게 자신이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맡았을 때 어떻게 국민이 자신의 시대에 효능감을 느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양반은 뭐 자기가 뭘 어떻게 돼서 어머니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 양반은. 참 비교가 됩니다. 누구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까이서 보냈던 분들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렇게 행복해했대요. 행정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시정을 맡아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일을 해서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지사가 된 이후부터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다시 성남시장 시절로 커진 의미로 그걸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책임감도 있지만 사람마다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본인은 필요하고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스를 좀 주변하고도. 근데 아마 본인도 굉장히 그 효능감을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평가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갤럽 조사로 70%가 나왔고 오늘 리얼미터가 이제 58%인가 나온 걸로 제 기억에는 뭐 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수치들도 아마 다 보고가 들어갈 텐데 이제 이것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개인 욕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뭐 어떤 수치를 높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행정가 이재명의 이 취지대로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어쨌든 기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주말에 오랜만에 이제 지인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정치에 사실 무관여층이라고 볼 정도로 이번에 투표는 하셨지만 근데 본인들도 투표를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지만 이렇게 잘할 줄 몰랐대요.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가 했던 이재명에게는 뭐랄까 언론들이 만들어놨던 어떤 프레임과 이런 게 작용했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도 반신반의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마화된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언론의 얘기가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뭐 우려나 걱정을 그들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자기들이 이번에 뽑아놓고 보니까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들 느끼는 게 이제 뭐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너무 여러분들한테 명비어천가처럼 들리지 않게끔 제가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들이 했던 말씀을 전해드린 거고. 자, 다른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좀 오후에 분노했어요. 김건희가 입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뉴스를 보고 뭐야 이거? 아니 뭡니까 이거 근데 진짜? 김건희가 어제 그제는 특검 조사는 받겠다. 이거 뭐 그걸 입장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받는 거지. 사실 지금도 조사를 미루고 있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그 보도가 나와서 이틀 뒤에 지금 또 입원을 한다라는 거 기사를 자세히 보잖아요. 아산병원에 갔어요. 가까운 데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병도 아닌데 중환 병도 아닌데 그 집 앞에 성모병원 두고 한 14km가 떨어진 아산병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집 앞에 그 강남 성모병원이 있어요. 큰 병원이. 미리 타진한 거 아닐까요? 병원 입원을 타진하려고 했는데 집 앞에 있는 병원은 병실이 없거나 아니면
그리 중하지 않은 사유로 입원을 안 받아주거나 했던 건 아니었을까? 아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감옥에 있다가 네. 그 발톱이 삐져나와가지고 이불에 돌돌 말려가지고 네. 입원한 병원이 네. 강남 성모병원이에요. 어. 예, 거기도 특실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돈만 있으면야 네. 얼마든지 개길 수가 있는데 굳이 아산병원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 예. 근데 사실은 예. 그 김건희가 나온 학교가 명일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예. 예, 그쪽입니다. 아, 재단이 그쪽인가요? 예, 오. 그쪽이고 그래서 그 명일동에서 예. 영부인이 났다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래서인지 예. 예. 뭐 하여간 그 동네가 더 친숙하고 고향 같아서 그 병원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면 예. 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능한 윤석열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아크로비스타 너무 가까우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지금 김건희의 심기를 네. 윤석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오늘 저기 재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예. 점심 먹으러 나가는 길 같았어요. 예. 가는데 막 기자가 들이대서 막 물어보니까 음. 그 옆에는 자기 응원하는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인간들, 네. 이런 인간들 윤어게인 네, 네, 네. 그런 사람들을 가리고 자꾸 물어보니까 네. 짜증이 났나 봐요. 웬만하면 사실 무대응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쵸, 그쵸, 그쵸. 왜 저 사람들 보려고 그러는데 끼어드냐고. 나오라고 막지 말라고. 진짜 그는 면이 안 서는 네. 쪽팔린 말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한 것은 무엇이냐? 예. 일단 심정적으로 지금 예. 평정심을 잃은 상태다. 아. 그냥 김건희가 예. 굉장히 아침에 엄청나게 구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구박을 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아직 아껴주는구나. 아, 집에서는 이렇게 타박받는 존재라도 나 아직 살아있어. 예. 어. 근데 참 그 윤석열은 여러 가지로 참 행운인 게 예. 서울중앙지법 아니겠습니까? 예. 아크로비스타하고 걸어서도 갈 걸어서도 수 갈 수 있는데 있어요. 길 건너 아크로비스타거든. 아, 굳이 그 차 타고 그 누가 내려주고 할 이유도 없어요. 네. 예. 걸어가도 됩니다. 걷는 거는 안 보고 싶기도 해. 예. 아, 그리고 그 아산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제 언론들도 나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과거에 캄보디아 심장병 이 친구가 아산병원에서 그때 당시에 치료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와의 인연, 뭐 개인적인 사정 뭐 이런 게 작용해서 아산병원에 갔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일부 보도를 보면 김건희가 예전부터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이력이 또 있었나 봐요. 그게 없진 않았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은 왜 이제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이 아니라 이제 아산병원을 택했느냐? 결국 이제 VIP 특실 입원이 가능했던 병원을 찾다가 뭐 강남 성모에도 있다고는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만약에 거기가 없으면 또 어딘가를 타진해봐야 되고 혹은 아산이 좀 더 성모보다 뭐 좋았을 수도 있고 오래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건 금요일에 외래를 받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입원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대형 병원을 지금은 그래요. 예. 왕왕 다니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외래를 봤어요. 6월 13일이야 외래 본 게. 13일에 봤는데 월요일에 입원을 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가려면 VIP실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인 그 자녀가 굉장히 그 위중한 병이 있어서 아산병원에 실제로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VIP밖에 없어서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1박에 상상을 특급 호텔보다 비싼 정도의 가격이었던 걸로 생각이 나요. 예. 그런 곳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예. 뭐 그래서 심지어 이 VIP실의 어떤 뭐 입원료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진짜 도대체 왜 김건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진짜. 법꾸라지인 윤석열이가 조언을 했겠죠. 네. 지금 이제 특검 수사 시작되면은 나와라 마라 할 텐데 또 게다가 지금 또 검찰도 나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할 수 없다. 병원으로 숨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또 법률가이신 그 양지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병원으로 숨어 들어가면은 그다지 중병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합니까? 통상은. 그럴 때 소환 요구를 하고 소환 요구에 관해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병명을 가지고 네. 출석할 수 없다라는 사유서를 낼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소명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병원으로. 예, 병원으로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아직도 그들은 뭐 윤호개인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아픈 사람을 끌고 갈 거야? 이딴 식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겠죠. 그리고 뭐 아직 요즘에는 저도 본 지 10여 년이 넘은 것 같지만 예전에 이른바 재벌회장들이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침대에 휠체어에다가 누워서 칭칭 휠체어에 감고. 칭칭 감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 너무 낡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려 한 10년 넘게 저도 안 봤는데 네. 이제는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봐도 예. 어떻게든 포토라인에 정상적으로 설 마음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랬다가 아까 그 연합뉴스 같은 사진 또 찍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면 얼굴을 가리고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김건희가 비공개 검찰 조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더니만 지난 주말 사이에 MBN 단독 보도를 보면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이 뭐 김건희 측입니다만 나오긴 한 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 지나가지고 지금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은 조사받을 마음 자체는 아예 없었고 시간을 끌기 위함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그죠? 같아요. 오늘 관련해서 또 나온 게 윤석열이 네. 이제 경찰에서 지금 2번 소환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죠. 그랬더니 오늘 입장을 내놓은 게 네. 김건희처럼 네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면 받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서면 조사해달라 서면 이거 조사를 아닙니까? 해달라. 이건데 아니 그냥 100번을 양보해서 김건희는 그때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였어요. 예. 지가 뭔데 지금? 지금은 뭐 지가 되냐 이거지. 뭔데 윤석열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내란 우두머리로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다른 사건도 연루됐기 때문에 그 사건 가지고 조사를 받으라는데 네. 무슨 제3의 장소야? 역시 부창 부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이러다가 윤석열도 갑자기 또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왜냐면 근데 윤석열은 아프다고 하려면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피부 미용 이런 거 봤는데 드나든 사진까지 찍혀 있어서 좀 아니 근데 그럴 때는 김건희도 이제 구속이 돼 있으면은 그 또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구치소, 교도소만큼 예. 건강 관리 잘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알마다 챙겨주고요. 삼시세끼 나오고 6시 이후에는 간헐적 단식도 할 수 있고 아니 윤석열이 구속됐다고 석방됐을 때 얼굴도 좋아져서 나왔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구석구석하다가 예. 피부색이 좋아졌다 이랬어요 그때도. 또 그 안에서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불량식품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 저는 근데 이게 일종의 빌드업이진 않았으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김건희가 윤석열이 내란 이후에 완전히 관저 안에 갇혀가지고 두문불출했을 때 뭐 김건희가 신경쇠약이다 어쨌다 거동하기가 힘들다라는 뭐 요상한 보도들도 실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김건희 측에서 흘린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아파서 몸져 눕고 관저에서 버티고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혹은 뭐 영장을 집행하면 윤석열도 뭐 심지어 막 병원 갔다 오고 막 이랬잖아요. 중간중간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간간히 빌드업을 이럴 때를 대비해서 깔아놓은 건가? 큰 그림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어쨌든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쓰고 앉아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 중에 암 환자도 많다. 구치소에도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다. 아유, 그러면 뭐 정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로 네.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가름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김건희는 이게 강제로 구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뭐 어쨌든 수사기관이 그 엄중함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 지금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결국 특검이죠. 특검이잖아요. 예.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그건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고 그럼 강제 수사를 하냐? 어떤 조사 방식을 특검은 택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을까요? 강제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강제 수사를 아마 김건희도 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련 의혹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관련 조사들도 다 돼 있고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건희 특검에서 부른다라고 하면 부르는 당일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긴급 체포하고 네. 영장 청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라도 지금 병원에 이미 입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따지면 지금 민중기 지금 특검이 이 특검보 8명을 대통령실에
지금 지정해달라고 청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빠르면 6월 말쯤에는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거고 지금부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어놓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거 갑작스럽게 끌려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미리 두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도요. 다 대상이에요. 김건희가 연결이 돼요. 정점에는. 다 대상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수시로 없어요. 부를 수가 있잖아요. 지가 안 나오면 뭐 버티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불리해지는 거야. 민중기 특검에서 구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검들끼리 서로 이제 협의해가지고 수사일정 조율해가면서 여기저기서 부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원활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김건희, 윤석열은 좀 제발 좀 빨리 구속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건희가 비공개로 부르지 않으면은 안 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 권력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인간들이 이제 조사받을 때 실수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감히 나를 하려는 순간 이제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럴 때 술술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술술 나온다는 게 자백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들 보셨어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을 했는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런 사실을 A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이게 곧 B라는 범죄가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실이 있는데 나는 C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A를 한 거야. 윤석열 많이 들으셨잖아요. 개몽시키려고 계엄했다며 이딴 소리를 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도 100% 자기 무죄라고 확실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취해 있는 거야. 취해 있어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도 그런 것 같고 아마 둘이 집안에서는 유죄가 나올 리가 없어 이러면서 서로 자위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럴수록 큰 사고를 치게 돼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라고 지시할 것 같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왜 시키셨을까?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그랬죠. 아니 법정에서도 그랬어요. 법정에서도 그랬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뭐 사실 관계로 보거나 뭐 여러 정황으로 보거나 맥락으로 보거나 윤석열 유죄가 확실한데 문제는 직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변호사님, 직위원 판사가 오늘 또 김용현 보석을 허가했단 말이죠. 본인은 이제 이런저런 그 전제가 달린 그런 보석보다는 이제 구속 만기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지난 시점에는 어떠한 옵션도 없이 풀려나는 거를 자기가 택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거부했는데 거부하면 거부가 됩니까? 사실 그냥 이게 보통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거부하는 사례가 없어요. 거부하는 사례가 없는데 하루라도 빨리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거부를 안 하냐면요.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이잖아요. 그 결정을 거부하면 피고인인데 나를 재판하는 판사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안 할래요 하면 밉보인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뭐 어떤 결정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런 사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받으면서 구속과 관련해서 보석을 거부하려고 했다가 그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서 봤을 때 법원의 결정마저도 거부한다는 건 이거는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도 하다못해 대법원장 출신마저도 따랐어요. 근데 김용현은 이걸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자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보석보다 만기 보석이 훨씬 더 나은 걸 김용현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받아들인다니까요.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아니 나 재판하는 판사가 너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갈래요 이러면 그 판사한테 당연히 이놈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절차적으로는 지금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죠. 집행정지 항고가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 그냥 거부한 거고. 그냥 거부한 거다? 집행정지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그거요 안 나가려고 치면 그냥 보증금 안 내면 돼요. 1억이라고 1억이에요. 하죠. 그러네. 보석 보증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메시지를 낸 거예요. 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네.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라는 건 그냥 수사에 가까운 거다. 정치적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직위원은 뭐 나름대로 배려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왜 이랬을까? 아니 직위원 그러니까 검찰에 신청을 했고 예. 검찰이 지금 열흘 뒤면은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데 제한을 못 두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석을 해줄 때는 하다못해 주거지 제한이라든가 뭐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네. 지금 관계자들 접촉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보석을 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거든요. 큰 사건에서도. 예. 다만 이제 이 사달에 이르게 된 거는 결국에는 검찰 때문이죠? 검찰 때문인 거예요. 네, 원래는 당연히 다른 혐의로 기소하거나 네.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이 1심이 끝나 네. 있을 시간인데 네. 그 둘 다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 1년 반을 독방에 구속을 시켜놨었어요. 별건 기소를 계속 해가면서. 네. 근데 왜 다른 범죄도 아니고 진짜 웃기네. 내란과 관련된 범죄인데다가 네. 거기에 관련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뭐 비밀 누설도 가능하고 뭐 직권남용도 가능한 거고 그것들 찾아서 기소하려고 했으면 의지가 없었던 거죠 검찰이. 그리고 직위원도 이렇게까지 질질질질 끌어가면서 1심을 했어야 됐을까라는 부분도 여전히 일정 부분 책임이 분명히 있죠. 저는 이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희대의 뜻이다. 예. 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조희대가 어떤 그 시국관을 갖고 있는지야 뭐 많이 다 아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란에 어느 정도 인발부돼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날 밤 내란의 밤에 조희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긴급하게 그 심야에 회의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의를 왜 열어요? 법원의 판사가. 글쎄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은 그 군이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통째로 삼키는 것이 바로 계엄이거든요. 사법부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도와주는 거 말고는 없는 거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회의를 열었다. 아니 뭐 저항하려고 반대하려고 그 밤에 회의를 열었겠어요? 뭐 그 천대엽 법원행정소장 말로는 그 자리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이튿날 해도 됩니다. 네. 왜 심야에 회의를 열었겠냐 이거예요. 요거는 이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덮을 것이 있다, 숨길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실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 말씀 들어보면 당연히 그 조사 대상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뭔가가 나온다라면 이제 법원과 관련된 부분이 항상 문제가 결정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안 나오면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태자면 계엄이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해기죄가 가결되되 한 번도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고요. 그렇지.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있는데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만 보냈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장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상에 법원이 그런 에휴. 수모를 겪었는데 입국 다물고 있는 대법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요 김용현 씨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나 또 모르실까봐 줄줄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인간들의 면면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 현재 노상원, 김봉식, 박안수, 이진우, 여인영, 문상호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름인데 제일 빠른 게 박안수, 이진우, 여인영, 문상호 이쪽이 6월에서 7월 사이예요. 6월 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7월 초, 6월 말, 7월 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만기 임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김용현이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이쪽도 네.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아니 가능성 높은 게 아니라 지금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아무 있는 조치를 거죠? 취하지 않고 김용현을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용현이 나 보석 안 받아라고 그냥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래. 그럼 김용현이 이자들의 대장이잖아요. 네. 우두머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저는 보석 조건 받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줄줄이 그냥 구속기간 채우고 어차피 보름만 버티면 돼요. 네. 그냥 나올 거고 정말 끔찍하지만 윤석열이랑 김용현이랑 회합해서 뭐 네. 보리밥집 같은 데서 같이 밥 먹고 있는 사진을 아크로비스타에서 막 사진 찍히고 예,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건 진짜 최악인데요. 네. 그럼 게다가 조건부의 경우에는 뭐 누구와 연락하지 않는 조건, 만나지 않는 조건인데 그냥 뭐 만기 없어요. 보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와 같은 자연인인데 불구속 재판만 받을
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모두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민주당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이거 네. 국민들이 그 속 뒤집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네. 이때 뭐 아무런 뭐 어떤 저들에 대한 네. 잽도 날리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다 그러면은 네. 이 민주당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 특별법 같은 거를 더 강조해야 되겠죠, 당연히. 당장이라도 네. 그 직위원에 대해서 네. 룸사롱 출입건으로 탄핵 시도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내란 때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바뀌었고 정부도 바뀌었고 뭔가 변화에 네. 접점을 마련했는데 그냥 똑같다. 그래서 그 내란범들이 다 풀려난다. 국민들이 네.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대선 승리 보름 지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지금 도취돼 있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이 법원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네. 계속 내란 세력들이 네. 장난질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뽑힌 특검도 국민의 어떤 정서를 감안한다면은 국민들이 뽑은 새 정부에 의해서 특검으로 임명받았다면은 김건희에 대해서 좌로 우로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네. 바로 즉각 체포하는 그런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 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네. 조언하고 싶습니다. 당 차원에서의 움직임 필요하고 이제 원내 지도부도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원내에서도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현안 대응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뭐 두 분 다 보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자, 심우정. 세상에 검찰총장이 뭐 외교안보 담당자도 아닌데 보안폰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한겨레 보도로 딱 걸렸습니다. 비화폰을 쓴 심우정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지난해 10월에 2024년 10월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윽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를 받습니다. 이제 아주 절묘하죠. 타이밍도 절묘하고 이 이제 통화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정치 현안들이나 수사 현안들과 맞물려서 기뇨할 때 김주현과 심우정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이게 뭐 1분, 2분 통화한 게 아니잖아요. 10분 이상 했죠. 10분 이상 했는데 해명 자체를 심우정이 뭐 안부를 뭐 물어봤고 검찰 현안과 관련돼서 논의했다 이거거든요. 아니 그냥 평상시의 업무 대화인데 왜 그런 비화폰을 썼느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민정수석이 네. 직접 검찰총장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을 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해명도 좀 성의껏 봐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심우정이 처음에 첫 번째 건 심우정이 건고로 나오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 측의 해명이 내가 보니까 비화폰에 지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부재중은 아마 민정에서 먼저 걸었다면 걸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예. 걸어서 안부를 묻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현안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검찰 정책 및 행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책과 행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정책과 행정은 민정수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설령 얘기를 하더라도 예.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비화폰이란 건 글자 그대로 보안을 강조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외교 안보와 관련된 그 부서들이 지급을 받는 건데 네.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얘기했다는 건 하지 않아야 할 행동,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윤석열이 처음에 이제 민정수석실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뭐 했던 사람들이죠? 계엄 때 네. 이른바 안가 4인방 회동 중에 두 사람인 그렇지. 겁니다. 예. 그리고 박성재, 김주현을 인사를 했을 때부터 네. 이거는 윤석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끊었던 거 그러니까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이 한라인을 개설하겠다.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걸 복원시켰다라고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설령 뭔가 검찰과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할 수 있고 네. 그것도 공식적인 결제 라인을 거쳐가면서 네. 국민들이 알 수 있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거지 민정수석이 했다는 얘기는 사실 민정수석일까요 이게? 윤석열이 직접 했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그 윤석열 라인을 깔아놓은 상황이었는데 민정한테 지시해서 심우정한테 전달하게 만든 거죠. 아니
김주현 폰으로 네. 윤석열이 전화를 야, 했을 수도 우정아. 있다. 수도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끌 거니? 빨리 끝내. 조기에 종식해. 알았지? 폰은 또 이제 네. 윤석열이 김주현 폰으로 했다. 그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야, 뭐 도이치모터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지금 뭐 저 중앙지검에서 뭐 수사한다고 막 난리여가지고 말이야. 네. 그거 뭐 정해 빨리 안 정해? 네. 아니 근데 여기 이미 뭐 이제 그 안부 인사와 함께라는 표현에 등장하지만 첫 통화 시점이 2024년 10월 10일인데 심우정이 9월 19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취임하자마자 거의 비화폰을 줬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우정에게 시크릿하게 비밀리에 지시할 현안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그게 이제 결국 김건희에 관련된 사법 그 이슈라든지 명태균. 뭐 명태균, 뭐 윤석열, 뭐 공천 개입 논란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진한 검찰총장이 이게 뭐 법무부 장관이 다 배제해버리고 인사를 하는 바람에 네. 이미 지금 대통령실과 삐걱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신무정이 인천지검 있다 갑작스럽게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된 것도 네. 결국에 그립을 세게 잡고자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부터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이 있을 때 네.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예. 핵심 예. 그것도 공신입니다. 맞죠. 그것도 예. 맞죠. 예. 그래서 그 통화를 할 때 만약 윤석열이가 통화를 했다면 네. 우정아, 예. 내 우정이 얼마나 돈독하니? 너 인천세관에서 그렇게 네. 형수 도와주고 네. 네가 그 자리 간 거 아니야. 네. 우리 서로 의리를 지키자고. 네. 알았지? 네. 그 한동훈이 이따위 인간하고는 네.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네. 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지? 네. 이러지 않았을까?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면은 인천 지검장일 때부터 비화폰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시나리오? 그때는 뭐 비하폰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정말 이자들이요. 무슨 짓은 못했겠어요? 되짚어 보면 네. 진짜 앞뒤 안 가리고 다 한 거죠.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리라는 것조차도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니 행동을 내란할 거니까. 예. 맞아요. 내란할 거니까. 계엄해가지고 네. 영구직 반영구 집권하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 않는 한 네.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그놈의 개 수영장으로 보이는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자기가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아니 노상원 줬죠. 김건희 줬죠. 뭐 심우정 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혀 신기하지 않은데 뭐 행정 각부 강요들한테도 줘서 최상목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저한테 있던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걔네들은 자기들이 퇴임하는 날은 자기들이 죽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영구 집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 관저도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꾸미고 예. 그리고 보십시오. 나갈 때 어떻게 자기가 임기 종료하면은 나가고 후계자한테 물려준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감히 증거인멸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정진석 네.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JJS인데 네. 이 인간이 이렇게 모든 걸 증거인멸을 하고 나갔다는 거는 네. 모든 걸 다 감춰야 된다. 아. 하나도 여기서 네. 이 드러날 것을 남겨두면 안 된다 네.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 그들의 계엄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 집권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예. 이건 임기 초부터 그들이 관저 이전을 모색했던 그 단계부터 네. 이미 꾸며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 공천 개입 논란이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이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9월 6일에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보도가 처음 나오고요. 9월부터 10월 11월을 지배하는 이슈는 사실상 명태균이었습니다. 근데 10월 즈음에 명태균이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내가 뭐 검찰 조사를 받거나 하면 입만 열면 윤석열 탄핵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용감하게 해버리죠.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이고 중요한 건 이제 뭐 어쨌든 통화 시기나 길이는 아는데 내용은 뭐였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가 다 추정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보면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었던 거니까 검찰의 수장이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만 이걸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수상한 지시들을 많이 받았을 거고 그 안에는 특히 내란 이후에 12월 3일 이후에 김용 의원이 검찰에 잦은 출석하거나 혹은 검찰이 비화폰 서버가 있는 이 경호처와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검찰 조직 전체가 내란의 가담자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그 새벽에 2차, 3차 기염도 할 수 있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군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네. 서강대교 북단에 있던 그 부대가 네. 대통령실로 향해 가서 네. 내란을 수습하려고 한마디로 윤석열을 잡으려고 올 수도 있다. 네. 김용현이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썰이 있고요. 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민주당 대표가 위성락 의원을 통해서 미국에다 연락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이렇게 내란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수시간 내로 이렇게 미국에서 윤석열을 그 계엄을 규탄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한 것. 이것이 윤석열의 발을 묶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예. 그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한 차례 계엄을 선포했다가 자기로서는 정말 요단강을 건너간 일이고 자기 생을 건 일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다고 멈출 수 있는가?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다. 이랬던 게 윤석열의 본인의 입장이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그 새벽에 그렇게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물어본 그 검찰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계엄 초기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윤석열이 계엄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공공연하게 했다시피 한 게 2023년 겨울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 김용현이 불러서 연인영이라든가 이진우라든가 방첩사라든가 이런 쪽에 그 방첩사라는 거죠. 불러가지고 뭐 얘기를 할 때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지금 좀 김용현은 그런 쪽에 좀 뒷받침을 했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뭐였죠? 원래 있었던 붕짜자했던 신원식 장관은 또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안보실장. 안보실장 했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1년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자, 윤석열은 군도 안 갔다 왔고 군은 김용현을 통해서 장악을 하지만 자기가 계엄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또 비상대권이라는 걸 통해서 이 국가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잘 장악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현을 통해서 노상원을 통해서 이 군을 통해서 이 계엄에 직접 행동하는 사람들을 맡긴다라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자기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은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이게 오히려 아무것도 검찰과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란이 수습되자마자 계엄이 수습되자마자 검찰이 제일 먼저 나섰어요. 그래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했고 결국 이 자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자들이 아니라 이 자식들이 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증거인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검찰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검찰은 뭐 이제 로드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내년쯤 되면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제 문을 닫게 될 기로에 서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뭐 검찰총장과 그리고 그 통화를 했다라는 그 김주현 민정수석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또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양심이 있다면은 심우정은 사실 정권 바뀌자마자 사표를 내야 마땅한데 아직도 길 있는 거 보니까 뒤처리 담당? 지금 뒤처리, 잔반 처리, 막아야 될 게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새끼는 날려야 됩니다, 빨리. 근데 이런 거 어떤 거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김용현 건도 이거 사실 심우정 작품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세상에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거기서 항고를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그거 심우정 작품이죠. 그 작품을 누가 예. 꿈이라고 꼽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김용현도 심우정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김용현으로 오전에 분노했다가 오늘 또 이제 김건희로 오후쯤에 또다시 분노하는 그런 이른바 테크트리를 탔는데 이 쑥명여대에서 예, 논문 표절로 김건희 씨 석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학칙 개정하니까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요거 이제 결정 내렸거든요. 그럼 이제 쑥대나 뭐 국민대나 저는 뭐 이제 와서 하는 거 사실 웃긴 일, 되게 웃긴 일 같아요. 지식인으로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뭐 상아탑 부릅니다만 그게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국민대 박사 나오셨으니까 우리 김용민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국민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국민대에서 박사 받을 때는 네. 정말 교수님들이 무서웠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김용민이한테 박사학위를 준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명예, 어떤 박사학위의 어떤 이 퀄리티의 아이고야. 문제. 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도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했습니다. 논문이 웬만큼 완벽하지 않으면은 예. 그 불가능했겠죠. 예. 물론 이제 다시 돌아봤을 때 몇 군데 틀린 게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 논문을 한자도 안 바꾸고 책으로 내게 됐어요. 한국 개신교와 정치 이런 제목으로 네.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읽으신 정동영 국회의원께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고 네. 대단한 분이야. 역시 대선 주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대선 때는 큰 표차로 지셨지만은 예. 제 책을 다 읽으시고 굉장히 큰 도움과 예. 그리고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격찬을 하셨고 또 변희재 예. 나하고 안 친했을 때 예. 그 사람이 김용민이도 이 좌파의 이른바 지식인으로서 예. 논문 표절하지 않았나 다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완전 무결하게. 완전 무결하게. 예. 3명이 있었대요. 좌파에서 박사 받은 사람 중에 예. 자기들이 검증한 대상 중 예. 전혀 예. 논문에 하자가 없었던 사람. 첫 번째 예.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아. 올 2월에 이제 네네네. 은퇴하시고 그걸 검증을 왜 감히? 아니 왜냐면 그래야 이제 좌파 지식인들이 위선적이다. 거기 검증 이중적이다. 전문이에요? 예. 그게 그분이 한 분이었고 또 저 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예. 한 교수님 그 유명한 분인데 네.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건국 한상희 교수님. 한상희 교수님 그리고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김용민이 예. 셋은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았다. 예. 그럴 수밖에. 왜냐? 내 책상에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내 책상에 변희재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변희재가 본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친해졌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예. 전혀 없다고. 전혀 없을 수밖에. 예. 내가 심지어는 나하고 비슷한 주장을 펼친 사람, 내 고유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 예. 그럼 그 사람 걸로 각주를 달았습니다. 각주만도 한 30-40페이지 됐어요. 네. 그래서 막 교수님한테 심지어는 네. 그럼 너의 고유한 생각이 뭐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얻은 박사학위였고 그래서 국민대 박사학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자부심을 일거에 파괴한 나쁜 바로 자가 바로 김건희다. 김건희다. 근데 사실은 석사학위가 있어야 박사학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석사학위가 취소되면은 예. 박사학위는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취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숙명여대도 박사학위 취소를 위한 그 교내 규정을 좀 바꾼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학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국민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실 3년 이전이에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김건희는 뭐 논문 표절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력 위조. 경력 위조나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아이빌리브 노래 깔렸던 그 영상 남편에 대해서 뭐 내조만 하겠다 막 아무튼 개사가 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논란이 됐는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었고 근데 대학교에서는 계속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근데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국민대 교수님 존경할 만한 분도 많이 계신데
아니 그 교내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신 교수님들도 계셨는데 방도 엄청 붙었어요. 결국 이제 학교에서 그냥 넘어갔어요. 네네. 뭐야 그때 잣대하고 왜 지금 잣대가 달라? 더 이상 김건희가 영부인이 아니어서 이런 비겁한 기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식인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추명제도 심지어 총장 선거에서 후보로 나서 지금 현재 총장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빨리 매듭짓겠다라고 해서 총장이 당선됐는데 그게 아마 지난해 여름 무렵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 가을 지금 겨울 될 때까지도 계속 표절 여부도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표절 발표하고 난 뒤에는 또 예. 그게 우리가 취소 규정이 없어가지고 취소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야 지금 규정을 바꿔서 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규정을 따지면요 소급해서 하는 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장하려면. 네. 아 진짜 이거는 좀 죄송한데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아니 우리 저 정치야 시장에서 지금 그 쇼츠로 네.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했던. 그게 지금 야 이게.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 제 아들 얘기를 하자면은 예. 제 아들도 알았습니다. 어떤 게요? 그게 쇼츠가 잘 나왔다는 쇼츠가 걸? 잘 나오고 있고. 어떻게 알았냐? 예. 이 친구가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뭐 입시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예. 그분이 예. 아들한테 예. 그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유튜브보다 봤다. 링크를 보내. 네. 네. 아버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 예, 그래서 그 뭐랄까 제 아들이 예. 좀 찝찝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 그 자꾸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밖으로 퍼뜨리는 거 아니다. 그 가장 나쁜 개그가 가족 개그다. 가족 개그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아내가 예, 아내가 저 얘기하기를 네. 이게 진짜 신혼초에 네. 자기 얘기를 그렇게 방송 나가서 떠들더니 이제 아들까지 파냐고 그러면서 제발 부탁이다. 예. 이제 저 방송 나가서 내 얘기를 할 때에는 네. 아내와 사별했다. 사별했다. 꼭 얘기해 달라고. 예. 아니 얼마나 싫으셨으면 사별이라는 얘기까지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 제가 아내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의 가족분들이 정치화 시장에 참된 어쨌든 좋은 소재가 돼서 지금 몇 만인지 혹시 얘기는 해주시면 안 돼요? 198. 와. 198만이랍니다. 네. 야, 198만. 네. 대단합니다. 그게 1원으로 치더라도 198만 원이 되겠네요. 네. 어떤 얘기인지는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잘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우리 이제 마무리 디저트 주제로 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뽑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많은 그 분들이 다 아셨겠지만 어차피 도로 윤석열 당이에요. 여기 송언석 99.9%다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언석이 됐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경북 김천이에요. 지역구가. 그러니까 TK고요.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별명이 이제 조인트 송이라고 원래 알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를 조인트를 깠던 적이 있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자진 탈당했다가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복당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었고 본인 자리가 없다라고 당직자를 조인트를 까서 그때 당직자들이 막 물러나라고 막 시위 저기 막 아무튼 막 항의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 시절이 있었고 과거에 2019년에 YTN에 출연해가지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답습하는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고 이태원 참사 때는요. 심지어 이태원 참사 당시 시위대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이태원에 몰렸다. 이태원 참사 현장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라는 유튜브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의혹을 국회에서 떠들어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정치적으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회에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 양반이 법사위 양보하라고 했다네요. 뭐 들을 얘기도 없는 거고요. 그냥 일거에 그냥 그랬어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 진지하게 뭐 논박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다라는 얘기는 네.
일단 국민의힘이 회생 가능성이 또 한 번 더 멀어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제는 뭐 불가능하신 거죠. 영남 전일련이라는 얘기로도 부족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율로 따지면 뭐 지금 뭐 김문수가 얻었던 투표율은 고사하고 네. 이 계엄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마저도 아 저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회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공공연히 홍준표 시장마저도 저거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쵸. 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에 네. 이거를 헤쳐 나갈 만한 역량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의지조차도 없다라는 게 이런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은 국힘 사람들이에요. 송원석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송원석은 거의 없다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거의 없다. 누가 김용민 TV 나오라고. 이 사람아 안 나오니까 야, 이게 이 사장 씹히잖아. 이거는 좀 과하신 것 같은데. 과합니까? 예, 이건 많이 과한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럼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거의 없다는 송원석이다. 거의 없다가 김용민 TV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지금 이제 근데 네. 그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기 위해서 예. 그 이사장 하시는 방송 시간대가 저희 대한뉴스랑 겹쳐요. 아니 근데 이제 편성을 달리 그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이제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예. 거의 없다 부르려고 편성을 바꾸시겠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진짜 이제 송원석 정도가 아니야 윤석열이야 다음에는. 송원석은 야. 친윤입니다. 그쵸. 친윤이에요. 친윤이죠. 이 송원석을 원내대표로 뽑은 국민의힘은 말도 안 당이고 이제 네. 뭐 내란 정당으로서 위헌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문 닫을 그날에 마지막 이제 문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사실은 진짜 이준석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네. 국민의힘 말아먹는 것은 영남의 중진들이다. 왜냐 이 뭐, 사람들은 진짜 네, 뭐. 깃발 맞고 주면은 뭐 무조건 다 당선이 되니까 네. 뭐 국민들에게 잘 보일 여지도 없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무슨 정치를 오래 할 수 있겠어요.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마한 사람들은 그 선거 때마다 지하철 입구에서 막 명함 나눠주고 아닌 척이라도 하는 거지. 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욕도 먹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수도권 의원들은 어느 정도 중도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도 있는데 네. 그 영남 의원들은 선거 운동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거철 되면은 그냥 트럭만 돌리잖아요. 뭐 트럭만 돌리고 자기도 안 타 트럭에. 그 자기는 뭐 스님, 주지 스님, 뭐 네. 언론사 대표 이렇게만 만나고 예. 그냥 뭐 언제 선거일이야 뭐 이런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무슨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송언석입니다. 예, 송언석인데 예, 혹시나 송원석 쓰시는 분은 혹시 계신 것 같아서 송언석입니다, 여러분들. 네. 예, 성함을 제가 잘못 얘기했나? 자, 그러면은 송원석열. 송원석열.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쨌든 겨루게 되는 거잖아요. 합을 맞춰야 되는 건데. 결혼자라는 표현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예, 싫어하시는 것 불쾌할까요? 같아요. 불쾌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내란 세력들을 잔당을 청산하는 일을 네. 원내에서 맡겠다라는 걸 내세워서 당선도 됐고 그렇죠. 또 권리당원들도 그런 부분을 지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 그 가장 대표적인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나머지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내란 세력 잔당 소탕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내 김봉기 지금 원내대표가 이런 전략가고 국정원 출신으로서 그 부분을 다 해왔잖아요. 예. 그걸 아니까 국민들, 권리당원들도 그렇고 원내대표로도 국회의원도 사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후보 나중에 누가 될지가 정해지고 치러진 경우가 없었어요. 서영교 의원이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랑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거운동도 안 한 사람이랑 뭘 비교를 해요? 일단 그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고 말을 정말 잘해요. 뭐 협상에서는 조금 더 밀리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요. 뭐 너무나 잘 됐다. 저쪽이 약체가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송원석 기재부 출신이에요. 예. 차관 출신이야. 예. 이 사람은 기재부 논리를 따를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확장 정책, 예. 보편적 복지, 뭐 예컨대 이제 재난이 아니라 네. 그 보편지원금, 보편- 예. 재난
민생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네,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아주 길을 쓰고 반대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럴수록 더 국민의힘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돼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보다는 기재부의 예. 이익을 예. 부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여러모로 민주당에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기본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실 보니까 경제 예. 라인 보니까 네. 기재부 출신이 없어. 맞아요. 예, 이번에 굉장히 유일하다고 중요합니다. 하죠. 유일하다고 하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기재부를 아예 쪼개서 그동안 권한을 남용했던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네. 어쩌면 송원석이 날뛰어주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원내대표. 방송하면서 이렇게 직접 뵌 적들 있잖아요. 네. 보면 이게 실제 포스가, 마주치면 위압감이 아유 송원석 기재부 관료 출신이 여기 못 해봅니다. 저는 직접 방송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풍채가 건장하시더라고요. 네. 건장하시더라고요. 예. 그 홍장원 차장 예. 그 양반하고 어디서 길거리에서 그분을 해치려고 했다가는 예. 뼈가 으스러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홍장원을 선출한 사람이 바로 그 김병기 원내대표. 그 말하자면은 예, 뽑은 사람이 뽑은 사람이?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원 인사 담당자로서. 끼리끼리네 그런 근데 거. 어느 순간 민주당에는 이렇게 죄송한데 이렇게 몸싸움도 잘하실 것 같은 분들이 자주 모이셔가지고 김용만 의원 같은 경우. 김용만 의원도 그렇고 예. 자신감 그렇네. 강사인 부승찬 의원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자꾸 나오시니까 어느 순간 굉장히 좀 이렇게 다들 한 가닥 왕견에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사실 2004년에 그때가 17대 총선이었죠. 그 당시에 그 마산에서 네. 저분이 그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왔어요. 예. 이만기. 이만기 후보가 만약 당선됐다면은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도 없었겠다. 예.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풀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혹시 타 채널 그 사진 그 커뮤니티에 돌고 다니는데 정성호 의원 얘기하지 마요. 아니 그런 사진은 못 써요. 그래요? 정성호 의원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사진이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역도 보고 역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양반이 또. 그래요? 와 근데 몸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시면 놀라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진짜네. 없는데 역도란 건 뭐. 깜짝 놀랐어. 아니 뭐 스틸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에이, 찾아서 보시겠죠 뭐. 아니 스틸 보내드렸어. 아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거 봐도 돼요. 문제 없어. 스틸은 괜찮아. 스틸.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 아마 공개한 쪽이 채널이에요. 그래요? 아니 알아. 내가 잘 아니까 그거 그냥 스틸만 올려도 상관없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뭐 이제 예. 제작진분들이 잘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채널 A 예전에 동영상 살짝 틀었다가 바로 들어왔는데 예. 스틸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저기 정치 야시장 정도인데. 아니면 저기 이동형 TV에서도 오늘 공개했어요. 뭐 그러면은 좀 저기 되지 않을까? 네. 그 저기 불안하시네요. 정성호 의원. 네. 그 양반이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하고 네.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동기 중엔 또 저분도 계시지. 저 부평에 네. 문병호. 네. 이 세 분이 도원 결의를 했었어요. 우리 서초동 주변에 있지 말고 예.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우리 이제 정성호 의원은 양주, 그리고 저 문병호 의원은 부평에서 예. 각자 기층 민중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자 도원 결의를 하셨지. 네. 예. 이거 진짜. 오 살벌한데. 아니 이제 보고 오늘 이제 그 이동형 TV에 젊은 분들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정구역에서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다 뭐라고 했냐면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정성호 의원이 무슨 말씀 안 하시면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그동안 내가 저분을 살벌하게 씹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로 입을 닫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예. 저 사진을 보고 예. 정성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역도를 하신 분 저게 한 해 두 해 해서 만들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와 그래서 보고 저런 거를 양복 속에 감춰두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혹시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하고요. 그래요. 예. 아니 저 정성호 의원 우통 벗은 모습 네네. 예. 거의 없다도 보고 싶습니다. 아, 왜 그래? 예, 거의 없다님이 오늘 최다 출연하셨습니다. 네. 없지만 있는 것 같네요.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거의 없다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우리 박영식.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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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도 독특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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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모셔서 저희 꽉 오늘 이 시간 채워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